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교웅의 신년 인터뷰 발언이 난리지요. 미국의 핵을 한국도 공동으로 기획 연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즉,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 공유, 연습과 훈련은 한국과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하자 바이든은 아니라고 했지요. 이에 당황한 대통령실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기문에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을 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역시 경정권다운 기문에다운 해명이지요. 이어 블럼버그는 미국 NSC 대변인이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한번 이어 미국의 NSC가 재차 아니라고 했다 이거지요. 기문에는 블럼버그 기자의 질문도 찾아보시렵니까? 일각에서는 교웅이 한미 간에는 핵을 보유한 국가끼리 시행하는 공동연습이 아닌 확장 억제에 대한 협력을 합의했는데 이와 관련한 정확한 이해 없이 해당 내용을 언급하면서 양국 간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지요. 그러니까 교웅의 무지에서 발생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난 28일 교웅은 미국 핵이 공동 운영이 가능한 것이니 나한테는 미국 핵이 있다. 북핵에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도 마라. 라고 했던 것입니까? 이종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핵에 대해 공동기획, 공동연습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질문을 받고 아니라고 부인했다지. 그러니까 용산이 다급하게 바이든이 노한 것을 다른 개념이라고 해명했다는데 백악관도 해명 자료를 내고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렇다. 윤 대통령은 예전부터 북핵에 대비해 미국의 핵자산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얘기한 바가 있다. 전술핵을 한반도 내에 상시 배치한다든지 전략 핵자산을 순환 배치하든지 최소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다. 이걸 두고 아마 윤통은 핵 공동기획, 공동연습이라 지칭한 것 같은데 나중에 해명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핵자산을 공동으로 기획 연습하는 것은 핵무기 보유국끼리나 가능한 얘기다. 전술핵이든 전략핵이든 미국 핵자산이 한반도에 배치되더라도 그 기획과 사용 권한이 우리에게 있을 리가 없지 않는가. 그건 우리의 요청에 미국이 응대하는 수준이지. 그 또한 미국의 필요에 따라 공동기획과 연습이라 할 수준이 아니다. 백악관에서 해명한 것도 이걸 말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확장된 억지력이라는 것에도 사실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이 계속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고 필요하면 전략무기를 제때 전개하겠다는 정도. 그것도 지금 해명한 거 보면 그냥 대탑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수준에서 언급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불안정한 정세에서 섣불리 전략 핵자산을 전개하는 게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겠지. 아마도 윤통은 자신이 바이든을 잘 설득해서 미국 핵자산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과 수준으로 배치하고 필요할 때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 자기 것 마냥 쓸 수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이 난리의 출발점은 윤통이 핵전력의 구조와 운영에 대한 몰이해가 아닐까 싶고 그건 당연히 미국이 용인할 수 없는 거라 바이든이 분명하게 노라고 한 거고 이후 나온 해명은 사실 윤통이 인터뷰 때 했던 워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용사는 후자로 전자를 얼버무리면서 퉁치려는 것 같다. 북핵이 실질적인 위협인 건 사실이지만 이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이라면 첫째, 우리의 2차 보복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과시하는 것. 우리는 핵무기가 없지만 현무포 등 재래식 무기의 파괴력을 비상식적으로 높여서 전술핵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걸로 언제든지 북한을 2차 보복 공격할 능력이 있음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계속 확약받는 것. 핵에는 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 않는 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계속 확약받는 수밖에 없다. 한반도 안팎에 아무리 미국 핵자산을 갖다 놔도 미국이 단추를 누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2차 보복 공격의 관점에서도 보자면 핵자산이 한반도에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다. 재래식 무기로 선빵 날릴 때야 시간이 중요하겠지만 핵전쟁에서 2차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는 시간차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2차 보복 공격 능력이 살아있기만 하면 언제든 상대를 날려버릴 수 있고 따라서 핵선제 공격 때 상대의 2차 보복 공격을 다 없앨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 근데 당연히 북한이 아무리 핵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미국의 핵자산을 모두 없앨 수는 없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핵공격을 받더라도 미국이 언제든지 폭격기든 잠수함이든 탄도미사일이든 평양을 보복 공격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이 과연 북한의 미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내하면서까지 한국을 위해 핵무기를 날려줄 수 있는가라는 딜레마. 따라서 우리로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미국의 해구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함을 계속 확약받아야 하고 미국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만약 미국의 해구산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실상 동북아의 핵무장 도미노는 피할 수 없으며 이는 NPT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테니 이 점을 파고들어 미국이 주저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셋째, 이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핵무기 사용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이를 위해서는 북미 수교가 가장 필요하다. 지난 문재인, 트럼프 시절에 시도했던 방식이 바로 이거였지. 난 이 방법이 가장 탁월하다고 본다. 물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니까 첫째와 둘째 옵션도 조용히 준비는 해야겠지만 안타깝게도 윤통은 이 셋째 옵션은 이미 배제한 것 같고 그렇더라도 첫째나 둘째 방식을 따라간다면 그나마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윤통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지요.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 윤석열 1월 2일 조선일보 인터뷰. 노, 바이든 1월 3일.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에 대해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그러니 미국 핵을 한국이 대북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윤석열입니다. 태극기 부대의 지적 수준으로 대통령 자리에 앉아 정치를 하고 있으니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도일 작가도 이렇게 밝혔지요. 윤석열은 1월 2일 신년사에서 한국과 미국의 핵전력에 대해 공동기획, 공동훈련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미국 현지 시간 1월 2일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바이든에게 기자들이 물었다. 지금 한국과 공동으로 핵 연습을 논의 중에 있는가? 바이든의 답변은 매우 간단하고 단호했다. No. 사진만 보면 날리면 아차차 바이든 yes 라고 한 것을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싶어 동영상으로도 확인했는데 no라고 한 것이 분명하다. 비록 내 영어 실력이 저렴해도 그 정도는 구분이 가능하다. 윤석열은 왜 금방 탄론할 거짓말을 했을까? 첫째, 외교부, 국정원, 안보실, 국방부 등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 보고를 했을 경우가 있는데 이 가능성은 희박하다. 보고를 제대로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난 두 번째 이유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윤석열이 후보자 시절부터 주장하던 전술핵 공동 운영에 대해 미국과 논의해보라고 시켰고 실제 그렇게 제안만 한 상태인데 윤석열 특유의 과장 기질이 등장해서 신년 벽두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뻥카를 친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에 전쟁 위기설이 고조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핵 공동 운영을 이야기하니 미국 기자들이 너무 놀라서 바로 팩트체크에 들어간 것이고 윤석열의 거짓말이 뽀록난 것이다. 이 대목은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한다. 내가 몇 번의 글과 방송을 통해 주장했지만 현재 미국은 북한을 달래하는 입장이다. 북한은 이미 핵탄두 개발도 그리고 그것을 탑재해서 미국까지 바이든할 아차차 날려버릴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개발을 끝냈기 때문이다. 즉 아쉬운 것은 미국이다. 난 어제 신년사를 보고 진짜 미국이 한국과 전술핵 군용 연습을 한다면 바이든도 노만기가 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바이든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트럼프였다면 윤석열 주장을 나도 믿었을지 모르겠다. 어떤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나는 도리어 그 어느 때보다 북한과 미국이 활발한 협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 그 협상이 벌어질 경우 미국은 플랜 B로 일본을 개입시킬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경우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그 어느 때보다 충실히 임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북핵 포기 대가가 되었건 미국의 선물 보따리가 되었건 그것에 대한 지불은 윤석열에게 청구서가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이 협상하고 한국이 지불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한편 일본은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깨지기만을 학수고대할 것이고 역시 윤석열은 한일공조를 통해 북한을 잡자는 일본 측 제안에 희희낙락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며칠 전 일본 공명당 총재를 극진히 맞이하는 윤석열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듯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각각의 이해관계에 대해 충분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아무 정보도 모르는 내 눈에도 뻔히 들여다보이는 이런 구도를 말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 된 경홍이 오직 조선일보와만의 인터뷰를 하더니 급기야 북핵 대응 관련 대통령발 가짜뉴스로 한미동맹을 박살내는 상황이 나오고 있지요. 빠를수록 평화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